일반적인 월가에서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의 그런 관심이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회사는 거의 미국 국내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거의 국내 초점을 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적을 두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장사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아시아 회사라고 해도 달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터치를 하는데 한국 그 주식은 제가 보니까 그거를 포커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펀드라던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US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월가의 한국인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도 좀 많아졌나요?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만 좁혀졌을 경우에는 좀 드문데 아시아인 그러면 진짜 많아요. 지금은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더구나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훨씬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떠나서 전체적인 월가의 분위기를 봐서 과거랑 현재랑 많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여러모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제 일하는 그 직장의 컬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94년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터프했고 진짜 뭐 험했고 뭐 욕하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하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은 여자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자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그런 PM이나 애널리스트 이런 거는 여자분들 그러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 분야 뭐 이런 거였었고,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컬처도 굉장히 젠틀해졌어요. 젠틀해졌어요. 뭐 서로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많이 뭐랄까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말단이든 25년 베테랑이든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거가 더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는 돈만 많이 벌어주면 뭐 어떤 행동도 허락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팀의 어떤 팀워크 같은 거를 이렇게 방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거의 회사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요즘에 좀 증시가 많이 안 좋잖아요. 미국인들은 투자의 비중이 자기 재산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미국인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지금 질문하신 거가 좀 답하기 힘든 그런 거인 이유는 2019년 정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요 몇 달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거였을 거예요. 작년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Buy the dip. 조금 내려가면 사라. 왜냐하면 며칠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올 거니까 그랬어요. Buy the dip, buy the dip.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제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매일 제가 한국에서 이런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을 들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오늘 일어난 일 얘기하잖아요.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다. 조금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나.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일어난 일만 말해요. 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비쌌나 보죠. 근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커멘터리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금만 뭐 삐끗해도 떨어지는 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언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비싸고 뭐가 싸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반대적인 그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2020년 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사들이느라고 바빴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요새 주식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런 정도의 네. 그런 센티먼트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살 게 없나? 아. 지루한 나날을 보내며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예. 네, 이번 75bp를 올렸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월가에서의 전반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죄송한데 이건 제가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는 애널리스트고 네. 저희 회사의 입장을 제가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 그런 걸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작년에 틀림없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그 어떤 대표 같은 사람들, 월가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일시적이다. 그건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다. 팬데믹의 이런 그 영향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다시 낮아질 거다.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같은 악보를 펴놓고 같은 멜로디를 하는 거예요. 제넷 옐런 같은 그분 네. 얘기했잖아요.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와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사실 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이분들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transitory 일시적이라는 말 그게 아마 11월 달인가 슬그머니 그게 없어졌어요. 네. 스테이트먼트에서 네. 그런 거를 캐치는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그러면 transitory가 없어졌네? 일시적이라는 거를 이제 믿질 않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It's like 좀 비교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 날씨가 맑은 날도 있을 거고 네. 아주 그 험한 날씨도 만날 건데 네. 그걸 다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작년에 썼다는 책의 그 테마는 이게 뭐 삶에 대한 책입니다만 네. 테마는 저의 그 어떤 그 투자 원칙에서 온 거예요. 견고한 기업, 네. durable company, durable life, 견고한 삶 이거거든요. 저희가 견고한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업앤다운이나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치 방향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그런 그 모든 환경을 견뎌내고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윤을 낼 수 있고 돈을 현찰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견고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포커스하는 게 첫째 스텝이 그거예요. 견고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 견고한 기업으로 테슬라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견고한 기업을 분석할 때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경영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진이 아주 건강한 비즈니스를 완전히 매섭할 수도 있고 진짜 너무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그 테슬라의 그 대표님이 뭐 훌륭한 경영자인지 아닌지를 카멘트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이분은 너무 사람들의 그런 그 어텐션을 그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라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견고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심리적 저항선이 3%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심리적 저항선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저랑 대화를 하실 때 차트 보는 얘기했죠.
10년 만기 채권, 국채든 네. 주식이든 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게 기술 분석이라고 해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지원선, 뭐 저항선 이런 얘기하는 네. 차트 분석하잖아요. 네. 이걸 저는 믿지 않아요. 아 정말요? 왜 믿지 않냐면 결국은 궁중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뭐 하는 거 있어?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궁중의 눈치를 봐서 얘가 하는 것보다 조금만 앞서서 내가 하면 득을 보겠다. 저는 근본적인 기업이 하는 일이 뭐고 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네. 얼마나 사람들한테 필수적이고 네. 계속 이 회사가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이윤을 낼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테크닉 애널리시스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님께서 꼭 확인하시는 어떤만큼은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회사가 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혼수 상태가 돼서 5년이고 10년이고 의식을 못 찾는다고 해도 여자한테 여보 내가 어떻게 되면 이 회사는 항상 좀 신경 좀 써?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고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워런 바핏이 하는 말이랑 똑같네. 워런 바핏은 이랬거든요. 증시가 10년 동안 펑션 안 한다고 해도 이 회사는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가치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좀 따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프라이싱 파워를 많이 보고요. 네. 프라이싱 파워라는 거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네. 그 소비를 줄이지 않고 네. 그게 첫째고요. 또 하나는 그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사실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네.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뭐 등등 해서 네.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경영진이 뭐 정직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좋은 기업들은 거의 다 아주 생산해내는 현찰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경영진들이 이 현찰을 갖고 뭘 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뭐 기업을 산다던가 배당금을 올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슬기롭게 결정을 해내는 게 경영진이 할 일이에요.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회사가 캐시를 많이 생산해내는데 그 캐시를 주주를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커스터머 고객들을 위해서 네. 잘 활용하고 네. 계속 성장을 하는구나.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에도 이제 요즘에 서학개미라는 말을 주로 쓰죠.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뭐 팁? 아니면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국의 이런 미국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네. 한국 증권회사들을 보니까 이런 미국의 기업에 대한 리포팅이나 네. 분석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세요. 사실 저는 미국에도 진짜 뭐 이렇다는 그런 투자은행들이 보내주는 그런 메일 네.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보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훨씬 더 미국 시장을 빨리 캐치하고 4시에 저희가 마감을 하는데 네. 한 6시, 7시 되면 한국 투자은행에서 벌써 그 해석이 나오고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간략하면서 정확하고 너무 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recommend 하는 buy, hold, sell을 따라서 그냥 투자를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이런 거를 자료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로
한국 그런 그 브로커들이나 투자은행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레코멘드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이분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약에 분석을 좀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개인적인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영어가 뭐 짧아서 이거는 전혀 핸디캡이 안 돼요. 네. 항상 베어 마켓은 있었고요. 항상 이럴 때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얼굴을 봤을 때 이게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먹이는 그 가격에 따라 내가 돈을 잃었네, 돈을 벌었네. 이건 사실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있는 거는 내가 팔았을 때 얼마였느냐가 문제가 네. 되는 거고 샀을 때 얼마였느냐가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한 그런 기업에 자신이 있다면 네. 예, 그거를 계속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오늘 내가 돈이 있어서 뭐를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그 레벨을 토대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계속 소유한다는 거는 오늘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그렇죠. every day.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더 근본적인 가치에 따른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이런 시기도 다 지나가요. 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본인의 그냥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렇죠. 그런 좋은 기회가 네, 그렇죠. 되면 좋겠네요. 왜냐면 진짜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너무 비싸서 못 산 것도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살펴보고 나서 네, 투자를 그렇죠. 좀 하시면 좋을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순규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다시 재점검을 해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